통증혁명 존산호 박사의 새로운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오랜 기간 내와 대화하라. 또 한 가지 유용한 전략을 말하려고 하는데 다소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다. 환자가 자신의 뇌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효과를 보았고 이제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추천한다. 이 방법은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통증의 무기력한 희생자로 전락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뇌의 기만적인 전략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고 단호한 메시지를 두뇌에 전달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통증을 물리칠 수 있었다. 110쪽에 소개한 여성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신체 활동을 회복하라. 환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방법은 모든 신체의 동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몸을 굽히고 물건을 들고 조깅, 테니스 등의 운동을 하는 등 모든 신체 동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몸을 굽히는 방법, 의자나 매트리스에 앉고 누울 때의 자세, 신발과 복대를 착용해야 한다는 등의 온갖 정확한 방법에 대한 의학적인 미신을 떨쳐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허리, 어깨 등에 관련된 의학계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그들의 낡은 신체의 구조적인 진단을 통해서 이 나라의 반불구의 환자들을 양선해왔다. 비록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환자들은 이제 신체 동작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상적인 신체 동작을 회복해야 한다. 신체 동작을 회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신체 활동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마음의 주의를 몸에 묶어두는 데 있어서 통증보다 더 효과적이다. 현대의 위대한 철학자 스누피는 당신의 마음을 감정적인 문제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는 몸의 통증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런 스누피를 창조한 만화가 찰스 실투는 분명 문제에 대한 통증력을 지닌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 나는 그 통증 자체보다도 통증으로 인한 신체 활동의 제약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자들은 단계적으로 활동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이 극복의 과정이 없으면 환자는 계속해서 통증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공포심에 관해서 언급했지만 이처럼 신체 활동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신체 활동 공포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이 공포는 허리 통증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난 17년간 격렬한 운동을 포함한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회복하라는 주문을 수많은 환자들에게 했지만 이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말한 환자는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나는 환자들에게 TMS 진단에 대해서 확신이 섰고 그 결과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면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재개하라고 권한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정상적인 동작을 해보려 하다 보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겁에 질려서 치료 과정이 더디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신체 동작과 함께 통증이 생긴다는 사실에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뇌 진단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는 이 조건화된 유행에 섣불리 도전하면 안 된다. (30대) 중반의 변호사인 환자는 이 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그는 치료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2-3주일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 다른 동작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끝내 한 가지 동작만은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달리기였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달리기가 허리에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온 나머지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달리기보다 더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유독 달리기만 두려워했다. 그러길 1년여 그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절감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달리기를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통증이 재발했다. 이제 그는 달리기를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는 내게 전화를 해서 조언을 청했지만 불행히도 나는 당시 휴가 중이어서 도움을 줄 형편이 못 되었다. 그는 계속 달리기를 하기로 결정했고 통증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제는 허리가 아닌 등 쪽에 격렬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TMS는 회복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난 부위가 흔히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는 자신이 이제 통증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확신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등 쪽 통증도 사라졌고 그 후에 통증이 재발하지 않았다.
환자들은 TMS가 맞붙어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신체의 동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동작을 회복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모든 신체의 치료를 멈춰라. TMS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모든 물리요법이나 신체적인 치료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TMS 진단을 시작한 이후에 12에서 13개월 동안 낮에쳐다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처방해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점이 있다. 내가 훈련받았던 낡은 전통의 틀을 깨는데 그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물리치료를 처방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 즉 환자에게 TMS에 대해서 교육함으로써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상충되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환자들은 물리치료사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어서 플라시보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통증은 다시 재발했다. TMS를 치료하려면 통증과 그 치료에 대한 신체적인 구조, 즉 설명은 모두 뿌리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교정술, 온열치료, 마사지, 운동, 침 등은 모두 통증이 신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는 가정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이런 가정과 믿음을 뿌리치지 못하면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환자들에게 그동안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하던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중단하라고 하면 대개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신체적인 치료법이 아니라는 점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체적인 치료법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상관없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권한다. 통증 환자들이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것은, 그럼 어떡하냐? 환자들이 일일 준수상하기로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TMS 환자가 되새겨야 할 생각은 정리하는 것인데 매일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곳에서 하루에 하나씩 되새겨보면 된다. 나의 통증은 TMS라고 불리는 증상 때문이다. 신체 구조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벼운 산소 결핍이다. TMS는 신체의 무의한 증상으로 무의식에서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생긴다. TMS는 그런 불쾌한 감정에 대한 회피책으로 내 주의를 몸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내 허리는 문제가 없으므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어떤 신체 동작도 위험하지 않다. 모든 정상적인 신체 동작을 회복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통증에 얽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통증보다는 문제의 원인인 정서에 주의를 더 기울일 것이다.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무의식이 나를 통제하도록 하지 않겠다. 나는 언제나 신체보다 마음을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 강의와 토론을 마치면 이제 TMS에 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환자들은 이 지식이 마음속에 가라앉도록, 즉 잠재 수준에서 자신에게 완전히 내면화되도록 훈련을 받는다. 왜냐하면 TMS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히 치료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내지 4주일 후에 환자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서 통증이 없어졌는지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지지 않았다면 다시 나를 찾아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자신처럼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이나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통증이 없다가 다시 재발한 환자들의 소모임을 주선한다. 그 모임에서 환자들은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재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TMS의 과정을 훨씬 더 깊이 각인시킬 수 있게 된다. 소그룹 모임의 효과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환자가 TMS 진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가 하는 점이다. 50세의 사업가였던 남성의 경우 예를 들어보자. 그는 내 수업에 참여하고 나서도 전혀 통증이 없어지지 않자 소모임에 참석했다. 그가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는 TMS라는 진단을 90% 이상 수용하지만 여전히 CT 촬영이나 MRI에서 확인된 디스크 탈출증이 자신의 통과된 통증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통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는 TMS 진단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신체의 동작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전과 같은 심리적인 장애물은 내로 하여금 TMS를 지속시키게 한다. 이 남성은 증상을 여전히 신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이 지속되는 한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TMS 진단에 대한 확신은 자신이 TMS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도로 확고해야 한다. 그 옆에 앉아있던 30대 주부는 정신없이 바쁜 하나를 보내고 있었다.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도 전혀 통증이 낫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상할 것이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활은 여전히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으며 항상 피곤하고 자신이 할 바를 다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집안일은 앞으로도 계속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TMS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격을 바꿀 필요는 없으며 단지 성격과 환경이 함께 어울려 어마어마한 양의 분노와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다. 그렇다. 문제의 원인은 분노다. 그녀는 3살 난 딸을 무척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이의 많은 요구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화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의식 속의 감정을 인정하면 통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통증은 멈췄다. 그 뒷줄에 앉아있던 45세의 남성은 건설 현장 감독으로 3년 전 TMS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바로 지난주까지 아무런 통증도 활동에 제한도 없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허리 경련과 격렬한 통증이 나타났다. 아마 예전에 치료 프로그램을 받지 않았더라면 통증 재발에 무척 놀랐을 것이다. 그는 왜 이제야 통증이 재발하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질문했다. 별로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아내와 아이들 모두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경제 형편도 그다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요. 그러나 급성 경련과 통증이 재발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처럼 TMS는 심리적인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계속 질문을 했고 마침내 그 남자는 직장에서 직원과 다툼이 있었고 또 상사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내가 조절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문제를 조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양의 분노와 불안을 은연중에 만들어내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항상 중요한 감정활동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는 경험으로 미루어 그런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하고 예상하는 것 이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는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활동을 좀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그룹 모임을 통한 치료 효과는 뛰어났다. 이렇게 했군요.